왜 아무로는 건담을 타지 못했나? MSK-008 디제는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등장한 아무로레이의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등장 시에 많은 화제를 낳았죠. 그중 가장 큰 화제는 왜 건담이 아닌 모노아이 기체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연방군과 지온 간에 벌어진 1년 전쟁 종결 후 지온군의 일부 세력은 항복하지 않고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우주세기 0083년 데레즈 분쟁이 계기가 되어 지구연방군 내에는 지구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티탄즈죠. 티탄즈는 지구지상주의를 외치며 스페이스 노이드를 탄압했습니다. 탄압의 정도는 극심했죠. 반지구연방 정부 데모를 하는 콜로니 주민을 독가스로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30번지 사건이죠. 이런 탄압에 반발한 연방군의 장군 블랙스포라는 반지구 연방 조직 에우고를 설립했고 우주세기 0087년 그리프스 전역이라 불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반 티탄즈 조직은 에우고만이 아니었습니다. 30번치 사건에 반발해 탄생한 카라바도 있었죠. 이 조직은 1년 전쟁의 영웅인 하야토 코바야시를 비롯한 1년 전쟁 참전 군인들이 중심이 된 조직입니다. 이들은 에우고와 공동 전선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카라바의 기체는 네모가 중심인지라 티탄즈의 고성능 기체와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즉 에이스 기체의 개발이 필요했죠. 이 와중에 지구에 강화했던 에우고가 다시 우주로 올라가는 바람에 아폴리가 탑승했던 릭디아스가 아우도무라에 남겨졌습니다. 아무로의 요청 때문이죠. 크와트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기체는 아무로의 기체가 됩니다. 이 릭디아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체가 바로 디제죠. 1년 전쟁을 마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아무로, 그는 대위로 승진한 후 후방인 샤이안 기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구호한 영웅에 걸맞게 고용인까지 딸린 큰 저택에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뉴타입, 특히 아무로레이를 두려워했죠. 그의 명성과 능력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를 연금시킨 것이죠. 고용인들도 감시 인력에 불과했습니다. 프라우가 결혼을 권하자 연방에 시켜줄 것 같냐고 대답하는 장면은 아무로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말해주죠. 이때 아무로의 정신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라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전후 모비슈를 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죠. 하지만 프라우와 카츠의 설득에 의해 탈출하여 캐라바에 합류하죠. 수송기로 고성능 가변기체 아시마를 격추시키는 신기를 보이면서 말이죠. 화려한 7년 만의 복귀였습니다. 초창기 기획에서는 이때 수송기를 몰고 아시마를 들이받아 자폭하게 하려고 했지만 반다이와 스태프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아무로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숙적인 샤아와 재회하게 됩니다만 아무로는 샤아에게 1년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간파당하죠. 하지만 예전에 자신을 떠올리는 바람에 안쓰러운 카미유, 자신을 응원하는 벨토치카의 자극에 힘입어 다시 전장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는 릭디아스, 디젤 타고 활약하죠. 디제는 범용기체인 릭디아스를 대기권 전투 전용으로 설계 변경한 기체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지상용으로 조성되고 중력하에서 운용하기 위해 기체를 경량화하는 한편 냉각 기능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죠. 설계 중심에는 에너하임에는 구 지원계 기술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릭디아스보다는 겔구구와 비슷한 기체가 되었습니다. 제작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릭디아스의 무버블 프레임을 이용했고 전자기기는 네모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상 아무로 전용기인 1호기는 에이스기다운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그만큼 조작하기 까다로운 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하지만 기체 자체가 우수해서 그런지 사양이 변경된 기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샤아 전용기가 있기도 하며 기동전사 건담 NT에서 등장하기도 하지요. 가장 큰 특징은 날개 같은 바인더입니다. 대기권 내에서 자세 제어는 물론 방열판 역할도 하지요. 역습의 샤아에서 균웨이가 뉴건담의 휜 파넬을 방열판으로 착각한 것은 바로 이걸 오마주한 겁니다. 다리의 슬라스터에는 열핵 제트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엔진은 대기를 빨아들여 추진력을 얻는 슬라스터로 지상전 전용기다운 옵션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처음 채용된 기체는 바로 그 유명한 돔인데 그래서인지 디제도 돔처럼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대가 아니라 제트 스트림 어택은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노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화로 나온 기동전사 제타 건담 데이 애프터 투몰로우 카이스텐의 리포트에 나온 개발 비화에 의하면 하야토는 아무로레이의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 디제를 건담 타입으로 만들려고 지시하지만 카이스텐과 벨토치카 아르마가 이를 반대합니다. 에우고의 동지가 되어 싸우는 지온 출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그래서 오히려 지온계 기체의 외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설정 탓인지 만화판의 그림을 잘 보면 모노 아이 뒤에 트윈 아이 카메라용 소켓이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릭디아스, 백식에 건담이라 이름이 빠진 이유도 지온계 기술자를 배려한 것이 아닐까요? 빔 라이플은 백식과 같은 XBR M79S를 사용합니다. 바주카도 릭디아스, 백식과 같은 크레이 바주카를 사용하지요. 내장기기를 부숴 적기를 납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겔995 개발자의 작품이라 그런지 근거리 장비로는 겔995와 마찬가지로 빔 나기나타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나기나타는 일본 헤이안 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한 전근대 장병도 계열 무기로 빠른 움직임으로 적을 베는 무기입니다. 원래는 장병기의 일종이지만 전국시대 무가에서 여성들에게 나기나타를 가르치기도 했고, 메이지 시대에는 전쟁에 동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바람에 여성용 무기란 인식이 강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왼쪽 어깨의 웨폰렉은 작중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후 로봇혼 등의 제품이 나오면서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타 건담의 상징과 같은 하이퍼 메가란차도 장비할 수 있죠. 아무로가 결국 우주에 올라가지 않아 활약은 비교적 짧지만 눈을 뒤에 달고 싸우려 말을 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대사는 한국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코미디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뒤에도 눈을 달아가 아니라 메오츠케루, 즉 뒤에도 신경 쓰라는 관용어거든요. 아시마의 후방 공격에 당한 카미우에게 뒤에도 신경을 쓰라고 충고를 한 건데 직역을 하는 바람에 코미디가 된 사례입니다. 이후 그리프스 전역에서 샤의 소식이 끊기자 아무론 샤를 쫓습니다. 전부터 불안했던 샤의 행보가 다카르 연설에서 구체화되었고 이것이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역습의 샤로 이어집니다. 이 기체 모형들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구파는 제타 건담 모형 중에서도 최상이었죠. 아리도 보통 품질에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체는 준수합니다. 눈에 카메라 소켓이 재현된 것이 인상적이죠. 아무로 전용기는 건담이란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이 소켓에 대한 집착은 HGUC에도 보이는데요. 아예 모노아이 파츠와 듀얼아이 파츠를 따로 넣어놨습니다. 보통 돌아가지 않는 허리도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다른 기체 같으면 스티커로 처리할 방열판도 부품 분할로 처리했죠. 게다가 디자인상 허리가 안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특수 구조까지 넣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군이 아무로 전용기란 점을 고려하여 공을 많이 들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HGUC의 품질은 경이적이죠. 아시마와 함께 투톱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PG, MG로는 나오지 않겠죠. 여담이지만 토미노 감독은 후지타 카츠미에게 이 기체를 의뢰할 때 이 기체가 아무로의 기체라는 내용을 빼고 의뢰했다고 합니다. MS-110 차이카라는 지온 잔당 엑시즈의 주력기로 발주했다네요. 그래서 방영될 때 아무로가 타는 걸 보고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로 전용기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다고 억울해했다네요. 이 기체는 건담이 아닌 아무로의 기체입니다. 토미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가뜩이나 아무로의 실력이 카미우보다 월등한데 거기에 건담까지 태우면 카미우란 주인공이 작품에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すいませんね。ガンダムに乗っていなくて。 만화인 기동전사 문건담에서는 디젤을 타고 활약하는 아무로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집니다. 묘사를 보니 아무로가 제대로 싸웠다면 카미우는 정말 묻혔을지도 모르겠네요. 둘째, 이 작품 자체가 스폰서가 시킨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완결된 작품은 사족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으니 철저하게 기존 작품과 다른 색을 넣어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로에게 또 건담을 태우면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해주셔도 좋고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